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저는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주제 끝날 것 같더니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예방법 그리고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방의학과 전문의 옥민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정말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까지 또 얘기할까 싶었는데 2021년이 되고도 코로나19가 끝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 어떤가요? 2020년 전체를 코로나19가 보냈습니다. 네. 의료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 고생 고려했을 때 2021년에는 꼭 코로나19 종식되기를 기원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 올해는 코로나19가 드러낸 공공보건의료 취약점을 개선하는 해로서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저도 같은 바람입니다. 사실 좀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다시 지역 감염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요즘 상황은 좀 어떤가요? 요양병원이나 교정시설과 같이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서의 감염 문제가 컸고 맞습니다. 여전히 그 문제가 진행 중에 있는 네. 상태입니다. 확실히 이러한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서는 고위험 집단의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고위험 집단의 관리가 관건이고 고위험 시설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일명 능동적 감시 체계라고 네. 하는데요. 그렇게 선제적인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사실 울산의 고위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요양병원에서의 집단 감염이 또 일어났었고 그때 코호트 격리가 한번 이뤄졌었거든요. 이 코호트 격리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요양병원과 같이 숙식을 어쩔 수 없이 함께 해야 되는 공간에서 네. 일정 규모 이상의 감염이 생겼을 때 그 대처 방안으로서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코호트 격리의 목적은 외부로의 감염을 막는 것이 일차적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남아있는 확진자와 비확진자일 텐데 이제 확진자는 당연히 격리음압병실로 이송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요양병원 사태에서 한 번에 하루 이틀 사이에 거의 100여 명에 가까운 맞습니다. 환자가 발생된 게 이제 확진자를 이송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게 만들고 네. 또 병상 배정도 어렵게 그렇죠.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질병 전파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코호트 격리를 할 때에는 남아있는 확진자, 비확진자를 가급적 1인 1실로 격리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것마저도 요양병원 구조상 쉽지가 않습니다. 네. 만약에 외부에 1인 1실로 모두 격리시킬 공간과 인력이 있다면 코호트 격리보다는 이송해서 치료 또는 자가격리 해주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이 코호트 격리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사실은 백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좀 걱정을 하고 기대도 하고 계십니다.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될 수 있냐 이게 화두인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기초 감염 재생산수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한 사람이 얼마나 감염병을 퍼뜨리느냐의 수치입니다. 그 감염병이 얼마나 퍼지느냐, 퍼지지 않느냐는 이 기초 감염 재생산수와 더불어 기존 인구 집단에서 얼마나 면역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계산 공식이 있습니다. 그 네. 계산을 해서 계산한 값이 1 미만이면 감염병이 이제 확산되지 않고 억제되는 거죠. 집단 내 일정 수준 이상 백신을 맞아야 더 이상 감염병이 퍼지지 않는데 네. 통상적으로 전체 인구 집단의 한 60% 정도가 면역이 있어야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백신의 효과가 지금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다 다양한데 60에서 90% 정도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전체 인구 집단의 한 70% 이상은 백신을 접종해야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 잘 듣고요. 알맞게 처방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요즘은 테이크아웃 손님만 받다 보니까 가게가 좀 널널하고요. 그래서 뉴스를 자주 보게 되는데 영국이랑 일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면서 또 한창 난리더라고요. 이게 전파력도 높다고 하고요. 말이 씨가 될까 봐 섣불리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떻게 뭐 또 다른 대처가 필요한 걸까요? 장사도 안 되고 이 코로나 이놈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말 불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고 많은 분들이 걱정인데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바이러스는 보통 전파력이 올라가게 되면 독성이 낮아지는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바이러스가 숙주해서 이제 몸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언론에서 변이 바이러스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의 뭐 1.7배다, 몇 배다 이런 언론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 앞으로 이런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적으로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계를 뭐 해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불안감 가지실 필요는 없고 기존에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염이 좀 많이 일어난다고 해도 독성이 좀 낮아진다고 하니까요. 너무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거잖아요. 예방수칙 우리 많이 듣고 있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는 손 씻기 강조합니다. 손 씻기. 네. 외출 후에 손 씻고 네. 이제 마스크를 만지면 이제 손을 또 씻어야 되고요. 비누를 또 사용해서 손을 씻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 실천율이 되게 높아졌는데 계절적 영향 때문인지 손을 안 씻는 분이 추워서요. 꽤 봅니다. 또 손을 씻는 방법도 되게 중요한데 비누를 이용해서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제대로 된 손 씻기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또 주제가 코로나19니까 제가 다 좀 맞춰보겠습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네, 아이들이 어른보다 바이러스 전파력이 세다. 아이들이 어른보다 바이러스 전파력이 세다는 말은 사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보통 연령대도 좀 노인분들이라든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틀린 말일 것 같습니다. 정답 X 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좀 더 세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좀 더 그럴 거라고 전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이유가 바이러스 감염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전파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적인 행동이요? 요인에 네. 좀 더 초점을 두고 싶은데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감염 증상을 먼저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고 네. 활동량이 많아서 다른 사람 내지는 물건과의 접촉이 더 많고 손 씻기 등의 감염 예방 수칙 준수가 어렵다라는 점이 전파력을 좀 더 세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추정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럼 이 아이들일수록 더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내주시죠. 독감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은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이 비교적 낮다. 사실 얼마 전에 독감 예방 접종 붐이 또 일었잖아요. 코로나19에 영향이 준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맞았는데 제가 본 기사에서는 직접적인 좀 연관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엔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답 X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안타깝지만 O입니다. 그럼 비교적 낮다는 말씀이세요? 네, 좀 세모에 가깝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럴 확률이 좀 낮다라고 생각이 돼서 O라고 정답을 정해봤습니다. 네. 독감 예방 접종이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을 할 수는 없죠. 네. 그런데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건강생활 수칙을 더 잘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평균적으로 더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독감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코로나19 감염될 확률도 낮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내주시죠. 무증상일 경우 잠복기가 지나면 저절로 바이러스가 사라진다. 무증상 감염자가 많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그렇다고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좀 맞춰야 될 텐데 정답 X 하겠습니다. 정답은 X 맞습니다. 드디어 맞췄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잠복기라는 게 감염 후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를 하고 잠복기가 지나더라도 여전히 몸속에 바이러스가 검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진자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양성을 판정받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이 이제 PCR 검사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지나고도 검출되는 경우가 꽤 있어서요. 네. 상당히 오랜 기간 바이러스는 나오게 되죠.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그래도 백신 접종 통해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백신 접종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생활 속 방역 수칙, 아프면 쉬고 마스크 착용하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등 이러한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올해도 여전히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